이번 영상에서는 랜드봇 블록 사용법 중 플로우 오퍼레이션스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오퍼레이션스 블록은 총 8종이 있는데요. 주로 랜드봇의 프로세스, 흐름과 관련된 그런 블록들이죠. 총 8개의 블록 중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될 만한 블록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set variable 블록과,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conditions 블록, 그리고 특정한 봇 또는 특정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jump to 블록,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다른 블록들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3가지 블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은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set variable 블록은 변수 값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변수, 그러니까 랜드봇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변수,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 생성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변수는 우리가 익히 보았던 이름, 이메일, 폰번호 등등이 있고, 사용자가 생성하는 변수는 뭐 여러가지로 임의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또는 결제 주소를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저장하고 있다가 특정 가격에 따른 특정 상품에 따라서 결제 주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 변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문자열인 스트링과 숫자인 넘버,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설정할 때 계산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컨디션 조건은 어떤 값이 어떤 변수가 어떤 값과 또는 다른 변수와 비교해서 크거나 작거나 뭐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봇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봇의 이름은 선물 신청, 상품 신청 봇입니다. 상품 신청 주문이라고 할까요? 상품 신청 봇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상품 신청 봇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버튼에다가는 오케이. 자, 이제 상품 목록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버튼으로 해도 되지만 그 픽처 초이스가 괜찮았죠. 그래서 픽처 초이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라고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몇 가지 넣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아까 했던 뭐 다이어리, 또 할 수 있겠고요. 이미지, 다시 다이어리. 자, 아까는 요걸 했으니까 다른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다이어리도 할 거고요. 자, 다음에 기타 옵션의 설명, 이거는 다 설명에는 고품질 기능성 다이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은 굳이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상품 선택, 이 정도만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두 번째 다이어리에다가 화장품 세트, 다시 여기다 이미지는 화장품이니까 코스메틱
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디스크립션에다가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세트입니다 정도로 넣고요. 버튼 텍스트는 상품 구매가 나올 것 같은데 상품 구매 이렇게 넣겠습니다. 뭐 아까하고 좀 다르지만 어차피 예시니까 큰 상관없죠. 세 번째 상품은 커피 세트로 하고요. 이미지는 커피로 입력하면 자 이런 걸로 그냥 하면 되겠죠. 커피 세트이고 설명은 자, 커피 드립 커피 패키지입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상품 주문 이렇게 해서 상품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상품이니까 이 변수 이름을 상품 프로덕트라고 할까요? 프로덕트라고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상품 시장 봇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상품 선물 신청할 때는 디폴트에서 뺐죠. 왜냐면 그 프레젠트에다 값만 저장되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품을 주문할 때는 상품마다 가격이 좀 다 다르겠죠. 자, 우선 가격도 좀 설정을 하거나 보여줘야겠는데요. 이곳에다가 하이라이트에다가 가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는 한 이제 자 이렇게 원화를 표시를 하고 20,000원 정도면 되겠죠. 자, 화장품 세트는요. 화장품 세트는 35,000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커피 세트는 25,000원 25,000원 자 이렇게 해서 다 가격을 정했습니다. 세 가지가 가격이 다르죠. 자, 다이어리 얼마죠? 다이어리 20,000원 화장품 세트는 35,000원 25,000원 자, 그럼 여기서 가격을 세팅을 해야겠죠. 가격은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인 경우는 여기다가 set variable 선택하면 자, 세이브해서 set variable 하면 자, 변수 프라이스 없지요.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프라이스는 넘버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자, 다이어리가 얼마였죠? 25,000원 20,000원이었나요? 20,000원 20,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제할게요. 복제해서 하나씩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20,000원 화장품 세트는 35,000원이었죠. 화장품 세트는 35,000원 저장하고요. 커피 세트는 2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커피 세트 25,000원 자, 됐습니다. 가격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만약에 30,000원이 넘으면 무료 배송을 해주지만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송비가 3,000원이 붙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컨디션으로 해서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컨디션이 조건이니까 컨디션 뭐죠? 가격 프라이스가 자, 여기 이제 equal to, not equal to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equal, not equal, greater than, less than 요거는 숫자인 경우는 쉽게 숫자의 경우에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condensed는 텍스트일 때 사용되고 is set은 이 필드의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 우선 숫자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프라이스가 어떻게 하죠? 3만원이 넘는 경우, 안 넘는 경우, 3만원 미만인 경우, less than 3만원. 자, 이제 3만원 미만인 경우죠. 3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매 가격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지금 3만원이 안 넘는 게 이것과 요거 두 가지가 그렇죠. 여기는 다 이제 세 개 다 링크는 다 이동을 이쪽으로 해서, 자, 실행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3만원이 넘는 경우, 3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되고, 넘으면 그냥 실행되겠죠. 자, 3만원 미만인 경우 배송비가 추가되면 여기다가 set variable에서 숫자를 한번 더 해볼게요. set variable에서, 자, 여기다가 뭐를 넣죠? 그 토탈 구매가, 이거는 sum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토탈 프라이스라고 할까요?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sum 해서 요거는 숫자 됐습니다. 자, set value, sum은 뭐가 들어가죠? sum은 이 기존의 가격 프라이스에다가 3,000원을 더해야 됩니다. 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그러면 sum은 여기 계산하는 수식 계산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추가해서 처음 값은 프라이스였죠. 프라이스 가격 플러스 3,000원, 이렇게 하면 23,000원이 되겠죠. 다이어리의 경우. 그리고 밑에 이 커피 세트 경우는 28,000원이 되고, 35,000원은 넘어가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해야겠죠. set variable 해서 이렇게 sum은 뭘로 넣었죠? sum은 그냥 프라이스 그대로 가격 가는 걸로, 가격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완료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자, 주문 내용 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 헤딩으로 좀 두껍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다시 목록 해서 상품 하고, 상품은 자, 아까 여기서 프로덕트였죠. 변수가. 상품은 프로덕트 넣고요. 다음에 가격, 상품 가격은 프라이스였죠. 골뱅이 프라이스, 아니야 프라이스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배송비가 따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최종 금액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프라이스 말고 sum으로 하면 되겠네요. sum. 자, 하고 배송비 포함 금액 이렇게 넣었으면 되겠죠. 또는 3만원 이하 주문 시 배송비 3,000원 포함 금액,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컨디션에서 링크를 한번 보면, 파란색은 3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는 거고요. 3만원 미만이 아닌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set variable 변수에도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빨간색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실행이 되지, 그 외에는 빨간색이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 설정하는데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간색은 그냥 놔둬도 무관합니다. 주문 내용, 가격, 프라이스까지 설정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프라이스 설정하고 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해두면 좋을 게, 이건 한번 실행을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디션과 set variable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행 해서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로. 상품 신청, 다이어리, 화장품 세트, 커피 세트. 커피 세트를 주문하면 3만인 경우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커피 세트 25,000원, 최종 금액은 28,000원. 됐죠? 네, 잘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하면 이번에는 비싼 거 다이어리 말고 요 화장품 세트 35,000원을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세트 35,000원, 최종 가격 35,000원 이렇게 잘 반영이 되었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프라이스에는 여기서 베리어블을 저장하고, 두 번째 여기서 그쵸, 썸에서는 이 가격을 저장하는데, 썸은 그러면 처음에 값이 얼마였죠? 예. 여기 이 set 베리어블로 오기 전에는, 여기 와서는 프라이스에다가 3,000원을 더해서 값을 지정을 해줬고, 여기도 프라이스로 지정을 했지만, 여기로 오기 전까지는 이게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썸을 그냥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전 방문했을 때의 값이 임시로 복원이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변수는 초기화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블로그를 하나,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요. 자,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배송 주소 입력,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클릭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새로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봇이 분기를 많이 하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게 보면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새로 배송 주소 입력하는 블록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송 주소는 어떻게 입력을 하죠? 자, 이름, 이메일, 휴대폰, 배송 주소 입력,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멀티 퀘스천, 자, 이런 걸로 해서 배송,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배송 정보 입력, 배송 정보 입력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헤딩으로, 자,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두 가지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은, 자, 이름 뭐 값에다가는 네임 설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지금 넣지 않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 이메일, 왜냐면 확인되는 내용을 받으려니까. 자, 이메일 넣고요. 필수 항목 이메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름도 필수 항목으로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휴대폰 번호, 휴대폰은 폰으로 합니다. 폰으로 해서 휴대폰, 자,
필수 항목으로 하고요. 여기도 폰. 자,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주소를 입력해야겠죠. 여기다 새 로우를 추가해서 여기서 주소 따로 입력 항목이 없으니까 텍스트로 해서 주소, 이것도 필수 항목으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add 어드레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가느니 봇 내에서 점프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점프 투 기능인데요. 자, 점프를 하려면 봇을 지정하고 특정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발행을 하고 이곳에서 배송 주소 입력해서 자, 점프 투 블록을 꺼낸 다음에 이 점프 투에서는 다른 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봇, 다른 봇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자기 자신 내에 자기를 선택할 때에도 이렇게 상품 신청 봇이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특정한 블록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동할 건데 우리 일단 한번 가서 볼게요.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 레퍼런스 하면 이 블록 레퍼런스 아이디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자, 점프 투에서 어디로 가죠? 상품 신청 봇으로 가는데 상품 신청 봇의 특정한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자, 붙여넣기 NMH 숫자가 이 블록 아이디가 나오죠. 예, 설명이 간단히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동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상품 신청 봇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컨디션에서 좀 조건을 비교해 보는 방법들 좀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컨디션을 뺍니다. 컨디션에서 자, 아까 우리 addr 어드레스 주소가 컨테인즈 주소에서 만약에 뭔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주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제주는 배를 타고 가고 도서 지역이니까 제주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제주도인 경우 운송비 추가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라고 할게요. 제주도 배송비 얼마나 추가할까요? 그러면 자, 경우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하고 여기도 자, 블럭 버튼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주도인 경우 배송비가 추가되는데 얼마를 추가할까요? 일단 베리어블 추가할게요. set 베리어블 가서 여기서 배송비 sum이죠. sum에다가 sum은 뭐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야죠? sum은 자기 자신이 sum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sum이 3만원이라면 자 sum 그쵸. 현재 가격이 3만원에다가 플러스 5000에서 5,000원을 추가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자, 제주도인 경우 배송비 5,000원이 추가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끝내면 되겠죠. 자, 주소 입력을 했고 여기다가 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최종 제주도 포함 금액이니까 자, 최종 금액 하고 골뱅이 s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해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 보십니다. 네. 그러면 상품을 간단하게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 25,000원인데 3만원 미만인 경우 3,000원이 추가됩니다. 28,000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배송 주소 입력, 이름 홍일동, 이메일은 A 이제 드림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이메일을 넣고 010 또 넣습니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123 이렇게 했고 샌드 하게 되면 제주도인 경우 배송비 5,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8,000원에서 추가하면 33,000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봇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플로우 오퍼레이션스에 한번 내용을 익혀봤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8개의 블록이 있지만 이 중에서 set variable, condition, 그리고 jump to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conditions는 스타터 버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jump to는 프로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잘 감안 좀 해야겠죠. set variable은 변수값을 설정하는 블록인데 변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그 프라이스에다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넣을 수 있고 변수가 없다면 거기서 생성도 가능하겠죠. 숫자 계산도 가능했습니다. set variable의 sum은 프라이스 플러스 3,000원 배송비 추가하는 모듈 기억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퀘스천 블록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변수에 저장되기도 하죠. 자, 시스템 변수, 사용자 생성 변수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맷은 형태는 대부분 문자열과 숫자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 별도인 경우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라든지 배송비 합산한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유용하고요. 자, 컨디션은 비교할 때 사용되는데 숫자 equal to와 does not equal to 같지 않은 거, 크거나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숫자를 비교할 때 사용되고, 문자열은 제주도 이렇게 포함한 경우 했었죠. 문자열을 포함한 경우, 그리고 isSet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에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히든 필드와 같이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프투는 다른 봇으로 이동하는 기능인데 특정 블록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 유의할 점은, 이 점프2 같은 경우 지금 다 봇을 저장하고 만약에 발행까지 하게 되면 상품 신청 봇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봇을 복제해서 상품 신청 봇 2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점프2에서 연결된 이 상품 신청 봇, 연결된 상품 신청 봇이 2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입력된 값 그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봇을 복제했을 경우는 항상 들어가서 이 점프2에서 자기 자신의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봇도 함께 복제한 새로운 봇으로 변경을 해 줘야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